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친구 여러분.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입니다. 연준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그것도 0.25%가 아닌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선제 조치를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다우존스 지수가 2%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급락을 보인 이유는 뭐 전일 상승의 어떤 피로감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화하는 위험, 그러니까 앞으로 더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빨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초반의 모습을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국가도 지금 현재 80여 개에 이르르고 있고 이탈리아와 이란의 감염자 수는 각각 2,0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이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왜 우리나라만 진짜 연준은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은 5% 넘는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약한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게 사실 좀 많이 불만이실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줄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업데이트 시간이 새벽 오후 3시 13분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추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여행객을 입국 금지시킨 나라가 37개국이고요. 입국 절차가 강화된 나라가 51개국. 그러니까 약 한 88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관광객이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고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해외 각국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해제의 명분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확진자 감소만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한국 시장에 대한 공포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한국에서 돈을 빼나가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2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약 한 4조 원이 넘는 돈을 하루도 빼지 않고 빼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서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5% 넘는 상승을 보이자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들이 아직 바닥이 아님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 국채의 수익률은 1.03%까지 떨어졌다가 1.06%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 2년물은 0.72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떤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PMI 지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구매자인 중국의 상황이 현재 좋지 않고요. 판매자인 우리나라 상황이 현재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메르스 수준까지 어떤 그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지수와 일자리 수 감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논리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급등하니까 뉴스에 취해서 매수를 부추기는 증권사와 언론들은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이런 매수는 저가 매수가 아니고 단순 패닉 매수, 즉 기술적 반등에 의한 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
하루하루 일일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식공무원은 3주 전부터 인버스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칭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인버스가 2%가량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인버스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조금씩 사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이런 시장 이런저런 뉴스에 휩쓸리기가 매우 쉬운데요. 이런 뉴스에 휩쓸리다 보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제가 이제 주린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나 소나 돈 버는 시장에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주식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고 마치 자신이 잘하는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금을 이리저리 빌려와서 늘리게 되고 이런 조금 어려운 시장을 만나면 바로 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퇴출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좋은 투자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시기 쉽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얼마 전 주식 투자를 잘하는 성격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부정적 성격보다는 긍정적인 성격의 투자자가 훨씬 더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긍정적 성격이 무조건 무대뽀적인 긍정,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긍정적 투자자라는 겁니다. 창천항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을 열고 길을 내보십시오. 어렵지만 분명히 길을 보일 겁니다.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앞으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셔요. 물어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영원한 주식 동반자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빠이빠이 짜이젠.